네, 도전의 천리길 오늘은 28번째 도전자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제 옆에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박시훈 씨를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 오랜만에 한국 출신의 청년이 나왔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훈 씨가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26살 남한 청년 박시원입니다. 네, 세인트 존스 대학교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죠? 네네, 미국 산타페라는 시골 동네에 있어요. 산타페라는 동네가 있었군요. 네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신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제가 네. 이제 2학년을 마치고 원래 1년 정도 휴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던 상태였는데 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복학하던 시기에 미국에는 못 가고 음.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한국에 와 있던 상태였군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방역이 그래도 좀 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서 전공은 어떤 거예요? 저희 학교는 전공이 따로 네. 없고 이제 4년 동안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학교예요. 어,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인데 전공이 따로 없고 네네네. 4년 내내 이제 토론을 하면서 네네, 고전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이런 학교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교면 영어로. 그렇죠.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시원 씨가 영어를 좀 잘하나 봐요? 아니, 조금 합니다. 잘은 못하고 조금. 되게 여기 오신 분들이 항상 제가 뭐 잘한다고 하면은 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되게 다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그래요. 글도 써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영어를 잘해야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일 것 같아요. 네. 잘하면 좋죠. 네. 휴학을 한 얘기가 좀 궁금해요. 휴학은 왜 하게 됐어요? 저희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네. 미국에 가게 된 거라. 음. 근데 그때 이제 휴학을 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시점에 북한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 이미 가기로 돼 있으니까 일단 미국에 가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북한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진지하게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진로로 삼아도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관심으로 둬야 할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진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걸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좀 휴학을 한 계기고. 네네네. 그러면 그 전에 네. 이제 사실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닌다는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이면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대학교, 그쵸. 저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는 그럼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네. 대학을 다닐 때 제 전공이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다녔는데 그 전에? 네네. 네. 부동산학과가 또 약간 좀 이렇게 되게 뭐랬지? 흔히 가지는 학과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갔다가 전공이 저랑 너무 안 네. 맞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길로 항상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가게 돼서 네. 그래서 갔는데 잘 안 맞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교양 과목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흥미가 있었던 게 철학 수업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학이 관심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방황을 많이 했죠. 그때 진로를 잘 모르겠고 전공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학교를 다니기 싫고 뭔가 이렇게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막상 내가 다녀보니까 네, 아니었군요. 네. 뭔가 학교가 싫다기보다는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는 성적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배우는 것도 사실 없는데 돈은 이제 학비로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시간이랑 이제 돈이나 이런 게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게 휴학을 딱 했는데 그때 마침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졸업하신 분이 책을 쓰셨어요. 세인트 존스 대학교 고전 백권 공부법 이래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고
그 학교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전공이 따로 없고 그래서 뭔가 철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수학, 과학, 뭐 음악, 언어 이래가지고 막 프랑스어도 배우고 고대 그리스어도 배우고 어, 막 되게 다양한 걸 정말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인문학 그대로를 네네, 가르쳐 주는 것 인문학 같아요. 네. 그대로를 가르치는 학교라서 제가 그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음, 좀 다양한 걸 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음. 생각으로 이제 유학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또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책을 보고 거기서 맞아요. 이제 그 세인트 존스라는 학교를 네네. 찾게 되고 네네. 실제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단하네요. 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또 시원 씨가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런 관심이 생겼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북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그랬었나요? 사실 북한 문제라기보다는 네. 북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음, 같아요. 막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먹고 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되게 자주 봤어요. 그게 사실 우리 학생 때 잘 보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된지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는 보통 예능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찾아보게 된 게. 네, 그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거를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맨날 밥 먹으면서 맨날 봤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음, 특출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약간 이 정도였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북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북한 사람의 존재를 알았던 게 네네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가장 컸던 거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 문제에 쭉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그러고도 네. 그냥 이제 있구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재밌겠다. 뭐지? 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고 궁금하다. 이 정도였는데 유학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진로를 잘 몰라서 방황했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학을 가니까 제가 이 학교를 가려면 뭘 하고 싶은지 막 이런 걸 써야 되는 그 자소서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우리 학창 시절에 줄곧 쓰곤 하죠. 뭘 네네네네. 할지 좀 적어야 되는 맞아요. 것들이 있죠. 왜 네.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네, 되며 막 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 인생을 이제 좀 돌아보게 된 거죠. 그때 음, 음. 다시.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제가 자소서 쓰는 거를 좀 도와주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랑 이제 계속 대화를 한 거죠.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그때 딱 한마디 해줬어요. 시원아 너 되게 북한에 관심이 엄청 많네? 이거를 음. 한마디 딱 해줬는데 어, 그 전까지는 그게 이렇게 생각을 못 네네, 했다가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별게 네. 아닌데 그 말 딱 듣고 그러게 내가 엄청 관심이 많았구나. 언니한테 되게 신나게 북한 사람들은 이런 거 먹는데 막 그 사람 통일하면 이쪽 땅이 음, 되게 개발이 잘 돼서 이만갑을 봤던 토대로 네네, 얘기를 해줬군요. 금싸라기 네. 땅이래 이러면서 막 투자를 해야 된대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언니가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그러게 내가 왜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어,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전환점이 네네, 됐군요. 전환점이 됐죠. 그러면 그 부동산 학과 들어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언니의 영향도 좀 있어요? 그 네. 언니는 이제 부동산 학과를 휴학하고 네. 만난 언니고요. 아, 부동산 학과는 네. 사실 그 부동산 학과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되게 남을 되게 많이 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그럼 내가 뭘로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고등학생의 머리로는 뭔가 법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뭔가 법 공부 이제 정치화 법이었나 정치화 사회였나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했을 때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네, 나가야겠다. 약간 약간 조금 그런 잘 생각이 들었나 맞는 것 봐요. 같은 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가야 되니까 로스쿨 있는 학교들을 이제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근데 건국대학교 로스쿨이 이제 부동산법 전문 로스쿨이에요. 또 네. 그렇게 특화된 게 네, 있군요. 특화된 네.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난 부동산학과 갔다가 부동산법 전문 로스쿨을 가면 되겠다. 어, 그러면 이제 법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부동산 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뭔가 내가 전문화된 지식이 있으면 남을 잘 도울 수 있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음, 북한 사람들이라기보단 사실 그냥 누굴 돕고 싶은데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음, 생각하다가 가게 된 게 건국대였는데
근데 이제 첫날 이제 부동산학과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일되면 가장 유명한 학과 2위다 우리가 이러면서 1위는 건축이고 네. 2위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잘 들어왔다 약간 이런 생각했었죠.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통일이 되면 아직 북한에 있는 땅이 개발이 안 된 곳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뭐 그런 부동산 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집 뭐 그런 땅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맞아요. 이런 것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시훈 씨도 학과 안에 있었을 때 북한에 있는 땅을 좀 개발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또 듣고도 좀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걸 배운 적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너무 1학년 때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딱 그거는 이제 개념의 그 겉핥기 네네, 정도 하는 겉핥기 수준에만 할 머무는. 때 좀 이제 그만두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훈 씨가 스스로 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했던 게 아까 그 얘기했던 멘토분이 얘기하셨을 때고, 네네. 네. 하지만 그 전에 그러면은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네. 네. 어쩔 수 일단은 없이. 가서 네. 공부를 했다. 네. 그 얘기가 좀 되겠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네. 이제 제가 한 학기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은 가을 학기가 시작이어가지고. 한 학기 그 사이 혹시 어떤 걸 하셨나요? 네. 제가 그래서 네. 교환학생을 갔죠. 폴란드로. 미국에 있는 대학교 다니기 전에 네네네. 폴란드로 또 교환학생을 뭔가 갔군요. 유럽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엔 살 거니까 뭔가 유럽도 한번 가보자. 네.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 폴란드로 가게 됐어요. 네. 폴란드에는 한 학기만으로도 또 그게 바로바로 교환학생이 되나요? 네, 건국대에서 거기는- 교환학생으로 간 거라 한 학기에서 길면 1년까지. 1년까지. 네네. 갈 수 있어요. 그럼 한 학기만 딱 댕겨 오시는 거군요. 네, 다녀오고 바로 그래요. 자퇴하고. 이따가 또 폴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할 거니까 네네.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그 세인트 존스 대학교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죠? 입학 시험은 따로 없었고 네. 저희가 이제 책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책 읽는 학교다 음.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뭐냐, 약간 이런 걸로 페이퍼 쓰여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내용으로 좀 작성을 저는 하셨나요? 바리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황석영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게 그 작가님이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발이라는 친구가 북한 청진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탈북을 해서 영국에 가가지고 사는 내용, 그런 과정을 담은 네.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읽었었는데 우연찮게. 근데 되게 뭔가 잔상의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책이라고 항상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리대기. 네, 바리대기. 그래가지고 왜 내가 그 책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 북한에 대한 관심을 알게 됐어요. 그 주인공이 좀 북한에 있는 북한 출신이라고 하니까, 탈북도 했고. 좀 그걸 계기로도 좀 관심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좀 그러면은 그 계기로 좀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진로를 고민해봐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든 건가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하시는 아카데미를 들었어요. 우연찮게 또 포스터를 봐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포스터가 딱 붙어 있길래 제가 그때 이제 휴학하기 전에 건대에서 러시아 문화기행이라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북한이랑 러시아가 북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막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러시아의 지지도. 막 이런 걸 러시아 문화기행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러시아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걸 또 공부할 느꼈군요. 필요가 네.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중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죠. 그 수업을 네. 듣고 러시아에 좀 꽂혀가지고 뭔가 근데 이제 그 통일 아카데미가 있는데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하는 거기에 러시아 전 대사님이 하시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갔죠, 제가. 네.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되게 처음 들어본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되게 어려웠고 일단 정치, 경제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옛날 러시아는 또 우리랑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네, 러시아 얘기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대사님들, UN 대사님도 계셨던 것 같고. 좀 강의의 질이 좀 상당히 높았던 높았어요, 그런 되게. 수준의 수업이었군요. 네, 그래서 막 역사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갔다 오고 나서 되게 막
한숨 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아 이런 거 통일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 보다 네. 약간 싶었고 막 그랬었죠. 네. 그러면은 폴란드에 가기 전에 러시아를 거쳐서 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일부러 그렇게 루트를 이렇게 짠 건가요? 네, 굳이 네. 사실 폴란드 가는데 러시아를 거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 타고 네.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 짧은 한 학기의 사이에 잠깐의 그 러시아가 한 어느 정도 있었나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시기가? 폴란드를 네. 한 2월 초인가 중순쯤에 갔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2월 말쯤에 폴란드를 도착했는데 1월 말에 출발했어요. 1월 말에.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톡에 네. 1월 말에 설날쯤에 가가지고 음. 그때부터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러시아를 좀 여행해서 왜냐면 제가 그 러시아 문학 여행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또 반드시 타야겠다. 아 그것도 이런 되게 생각이 얘기 들었어요?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 막 되게 많이 얘기해 아. 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면서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유튜브 그런 데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에 이게 있었어요. 음. 몇 번 만났다고. 음. 그래서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러시아로 갔죠.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저도 항상 말로만 듣고 탄 사람이 또 시온 씨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좀 궁금해요. 우리 보통 기차 탄다고 하면 어디 역에 가서 뭐 기다려가지고 열차를 탄다든지 그러잖아요. 네네네. 러시아에서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것도 똑같은 과정인가요? 그냥 어디 역에 가서? 네. 그렇게 표를 사도 되는데 네. 전 러시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다 그 예매를 하고 갔어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가지고 또 가는 방법도 있군요. 네네네네. 네. 저는 이제 미리 표를 사고 그 표가 꽤 비싸요. 일주일 한 번치를 딱 그러니까 일주일 타거든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거리가 굉장히 기네요. 네네. 근데 전 쌀 줄 알고 비행기 값을 좀 아끼겠다 싶어서 어. 왜냐면 폴란드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비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차보단 비행기가 비싸다고 네네네. 생각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꽤 가격이 됐던 걸로 기억해. 한 거리- 20만 원 정도 와 됐던 진짜 것 비싸다. 같아요. 네네.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심지어 중간중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서 이게 짧게 또 하다 보니까 또 비싸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번에 가면 또 싼데 약간 그럼 이왕 갈 거 최대한 멀리 가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기차 안에만 네. 있으면 러시아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뭔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좀 구경하고 일주일 기차 타고 네. 모스크바 가서 좀 구경하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려면 또 다른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구경하고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전 중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네네 중간중간 시골 도시 내려가지고 구경도 하고. 네, 구경하고 그러고 네 여행을 했죠. 사실 진짜 러시아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뜨는 여행지였어요. 맞아요. 뭐죠? 블라디보스토크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네네네네. 있었고 시베리아 이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청년들도 꽤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열차나 분위기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시온 씨가 갈 때는 좀 어땠나요? 제가 갔을 때는 러시아 여행을 아예 안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또 네네. 인기가 있기 전이었군요, 한국에서. 뜨기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너도 가고 싶지 않냐 이랬더니 아무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 시온 씨와의 생각이 달랐군요. 왜 가냐? 너 뭐 거기 가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위험하다 너무. 약간 너무 타지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혼자 간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친구들과 같이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 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네. 물어봤는데 안 가겠다 그래서 그냥 그럼 나 혼자 가야겠다.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뜰지 몰랐어요. 진짜.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혼자서 여행 간다는 게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어디 특히 뭐 한국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맞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가 있는 타지에 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럼 마음 먹고 바로 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긴장되거나 무섭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첫날 이제 제가 카우치 서핑이라는 어플로 여행을 다녔는데 뭔지 알아요.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어디 여행객을 재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네, 문화 어플이잖아요. 교류하는. 네. 그래서 저는 공짜로 숙박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저와 이제 영어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거나 이런 걸 알려주는 약간 그런 카우치 서핑 어플이 있어서 제가 호스트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구했어요. 대부분 한 군데 빼곤 다 이제 호스트 집에서 잤는데
그때 호스트를 첫날 이제 기다리는데 늦은 거예요. 그분이 길이 막혀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근데 저는 이분이 안 오실까 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네, 들었군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그냥 숙소를 예약을 할 걸. 막 이제 와서 숙소를 예약하려니 잡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네, 당일 잡기 얼마나 힘들어. 네, 그래서 전 기차역에 혼자 앉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나요? 한 1시간 기다렸어요. 와, 뭐 러시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속 개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너무했네요. 1시간 기다린 거는. 그러니까 늦는다고 말을 좀 늦게 했거든요, 저한테. 어. 그러니까 저는 막 되게 힘들었죠, 마음이. 힘들죠, 당연히. 하지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맞아요. 네. 여기서 날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걱정이 됐어. 네. 열차 타고 그러면 얼마나 목적지까지 그때 갔어요? 저는 며칠이 걸렸나요? 네. 제일 오래 걸렸던 루트가 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열차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탄 거죠, 열차를 와. 타고. 지루하지 않아요? 열차에 그 이틀 동안 있으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일단 잠을 진짜 많이 잤고 되게 포근해요. 침대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네. 되게 푹 쉰다고. 저는 굉장히 저 사이즈는 되게 잘 맞았어요. 좀 키 크신 분이었으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렇게 딱 맞고 포근하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도 자꾸 말 걸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엔 또 여행을 많이 안 갔던 추세라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네네, 와서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아. 막 말이 안 통하는데도 자꾸 그냥 말을 거세요. 처음에는 번역기도 안 깔아놔가지고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막 계속 그냥 이렇게 말을 거시고 뭔가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저도 책을 일단 들고 가가지고 책을 좀 한 권을 또 읽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행하는 시간 동안 네, 책을 왜냐면 들고 와서 읽었군요. 와이파이도 안 터진다고 들어서 뭔가 할 거를 좀 챙겨가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책 들고 왔는지 기억나요? 저 그때 저는 종교가 있어서 성경책 들고 약간 호신용 그런 느낌이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아니. 네.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읽었어요. 그러면은 열차 안에서 다 읽었어요? 다음 못 읽죠. 얼마나 긴데요. 그래요. 읽다 잠들고 네. 읽다 잠들고. 그랬군요.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이 생각보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아서 맞아요, 뭔가 나 맞아요. 혼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고민하면서 어. 읽는데. 그래요. 횡단 열차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우리가 이코노미 비즈니스 이런 것처럼 맞아요. 등급이 있잖아요. 네, 등급이 있어요. 시온 씨는 좀 어디에? 저는 꼬리칸에. 꼬리칸이라 얘기하니까 뭐 설국열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가장 싼 3등급이었는데 사실 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1, 2등급은 이제 방문을 닫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그건 여자 혼자 여행을 하면 더 위험하다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왜냐면 3등급은 다 뚫려 있어서 오픈 공간이니까 사람이 해코지를 못하는 네, 사람도 환경이군요. 많고 차장들도 이렇게 칸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감시도 좀 하시고, 감시는 아니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렇죠. 뭐 특이사항이 없나 네네네, 관찰하고 막 확인 그러겠죠. 좀 네. 하시고. 그리고 저는 외국인이고 혼자다 보니까 그 신경도 좀 써주셨거든요. 어려 보이기도 하고 이러고. 그래서 거기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뭔가 방에 들어가면 제 일행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약간 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물론 거기 가면 샤워를 할 수 있다고 네. 들었는데 저는 이틀 정도 최대치여가지고 굳이 약간 싶어서. 네. 잘 알아보고 갔군요. 네네네. 꼬리칸이 제일 안전하다면 저도 꼬리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러시아에서도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이 꽤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열차 안에서 만났어요? 열차 안에선 못 만났어요. 그 모든 칸에 없었어요? 뭐 돌아다니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앞에 주변에 눈앞에는 없었군요. 네, 제 칸에는 없었어요. 제 어. 칸은 좀 돌아다녔거든요. 사실 그걸 좀 바라고 열차를 탄 것도 네, 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아쉽진 않았어요. 그때는 좀 아쉬웠죠. 네. 뭔가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보니까 그 횡단 열차에서 만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좀 부럽기도 했어요.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그러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나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나 열차 안에서 북한 사람이랑 얘기해봤다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나중에는 그럼 혹시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어디서? 저 우스리스크라는 고려인 마을에서.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네네, 거기서도 만나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만나고. 열차에서 만나지 않았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좀 만났었군요. 네, 밖에서는 네. 자주 봤어요. 그래요. 이 북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는 또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러시아와 폴란드로 떠났던 시온 씨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